안녕하세요, 신호입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소둔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 소둔근은 거짓 자골신경통으로 매우 유명한 근육인데요. 자골신경통이나 아니면은 이 방사되는 현상들이 되게 이상근 증후군이나 디스크 이런 현상과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오해할 수 있는 바로 이 근육입니다. 이 소둔근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면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디스크와 같이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 소둔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소둔근 하면 뭔가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. 그래서 둔부에 있는 근육 총 3개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볍고 가장 깊이 있는 근육입니다. 이 소둔근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면 통증 유발점이 전방과 후방이 있습니다. 전방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하부 외측에서부터 대퇴부 측면, 그 다음에 발목까지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고요. 보통 이제 후방 쪽에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엉덩이 하부 내측과 허벅지, 그 다음에 장단지, 종아리 쪽, 이쪽 뒤쪽으로 통증이 방사되는 게 특징입니다. 이 소둔근은 중둔근과 똑같이 엉덩뼈 바깥에서 붙어서 넙다리뼈 큰 돌기로 붙게 되는데요. 이 근육이 중둔부와는 똑같지만 훨씬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소둔근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둔근의 기능은 중둔근과 똑같습니다. 전편에서 다뤘던 중둔근과 기능은 똑같으나 약간 다른 점은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능 작용 중에 내전보다는 외전이 더 메인이 된다면 얘는 외전보다는 오히려 내전이 메인이 되는 근육입니다. 그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둔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행 시에 다리에 저림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또한 통증 때문에 통증 유발점이 생긴 부위로 누워서 자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 수 있고요. 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통증으로 인해서 똑바로 일어서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. 또한 내전되는 거에 제한으로 인해서 다리를 꼬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껴서 다리를 꼬기 힘든 게 이 증상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급성적, 만성적 과부하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신경근에 대한 자극, 또 세 번째로는 천장관절의 전이, 네 번째로는 지갑을 엉덩이나 이런 뒤쪽에다가 놓아놓고 앉는 습관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부동 자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소둔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통증이 되게 심하고 깊숙한 통증과 저림이 동반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심각한 문제, 소둔근 바로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따라오시죠. 자, 오늘 또 보시면 이렇게 소둔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소둔근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. 소둔근은 중둔근 밑에 있지만 약간 바깥쪽 라인을 좀 풀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골반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앞쪽 약간 옆 라인 쪽에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지금 여기를 푸실 거면 약간 둔부에서 약간 아래쪽의 측방 부분과 그리고 허벅지와 무릎의 측방 부분, 그러니까 약간 허벅지와 옆에 옆쪽 라인이죠. 옆쪽 라인 그쪽으로 통증이 좀 방사된다면, 좀 심하신 분들은 여기 종아리 가쪽까지도 방사가 되는데 이렇게 쭉 따라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가쪽 라인을 많이 풀어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내가 둔부의 대부분이 좀 아프시고 하부에서 내측 약간 안쪽에 통증이 있으시다, 그리고 오히려 이 대퇴부, 이 허벅지 뒤편에서 통증이 이어지면서 무릎 뒤까지 통증이 방사된다 하시면
오히려 이 능선을 따라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중둔근처럼 요렇게 손을 잡고서 이 가쪽 라인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. 자, 쭉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셔서 풀어주셔도 되고, 좀 걸리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쭉 눌러서 7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가다가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. 매측면이다 하시면 여기를 이렇게 좀 많이 좀 풀어주세요. 이쪽 손 보이게 보면 이렇게 손 모양 보이시죠? 이렇게 푸시고, 만약에 내가 뒤편으로 좀 저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 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쭉 풀어서 이런 라인 따라서 이렇게 쭉 풀어주세요. 집에서 할 때는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더 쉽게 잘 풀 수 있겠죠. 이 소둔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옆으로 누워서도 풀 수 있는데, 옆으로 누워서 푸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옆으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. 옆으로 풀 때는 더 쉽죠. 소둔근은 오히려 가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이렇게 풀면 더 쉽습니다. 근데 수직으로 누를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. 이렇게 좀 풀어줘도 그나마 괜찮지만, 대상자가 옆으로 누워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불안정한 자세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놓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대상자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몸을 밀착시켜놓고 풀어줍니다. 자, 풀 때는 이렇게 손으로 쭉 풀어서 풀어주고, 걸리는 부분은 역시 7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자, 손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. 이렇게 눌러서 꾹꾹 눌러서 풀어주세요. 약간 안쪽이 좀 저리시고 뒤쪽 라인으로 번지시는 분들은 이 능선을 따라서 쭉 풀어주시고, 이렇게 되면 힘이 들어가기 또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기울여 놓고 푸시면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포함으로 이쪽 안에 두터운 부위로 푸실 건데, 풀 때 역시 밀착시켜 놓고 여기 살짝 기울여 놓고 풀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능선을 따라 갈 때 이미 이렇게 골반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흔들려요. 그래서 이미 통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히려 다른 부위의 통증을 더 호소할 수도 있고, 힘이 안 빠져요. 아프기 때문에 힘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밀착시켜 놓고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놓고 나서 풀기 편하게 잡아 놓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푸시면 돼요. 풀 때는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3에서 5회 정도 푸시면 됩니다. 누를 때는 대상자와 얘기를 좀 하시고 강도를 좀 조절하면서 풀어주세요. 네. 쭉 눌러서 풀어주세요. 이렇게 해야 푸는 사람도 편하고 대상자도 편하게 근육을 잘 풀 수 있습니다. 가쪽이 저리다면 여기 안쪽, 뒤쪽이 저린다면 이 능선을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,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.